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아파트는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당산역에 강변내미 하나고요. 네. 그리고 상도동 장승배기역에 있는 포스코 더샵 1차요. 아, 네.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투자를 했다가 거주는 이렇게 상황 봐서 어떻게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려고요. 네, 지금 당장은 이게 입주하지 네. 않으시고 이제 추후에 네. 상황을 봐서 그럼 우선 네.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실 예정이에요. 네. 당산동의 강변 레미안 아파트와 상도동 네. 장승배기역 근처의 포스코 더샵 1차 아파트, 과연 네. 어떤 아파트가 조금 더 투자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가 아니고? 아, 예, 우선 투자요. 우선 투자라는 건 향후 그러면 실거주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신가요? 네, 예. 그러면 당산동하고 상도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이제 같은 지역에서 어떤 단지를 선택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지금 지역 자체가 완전 다르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두 지역을 선택하셨던 어떤 이유가 조금 있을까요? 우선 상도동은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고요. 현재 살고 있는 동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다가 좀 네. 교통이나 그런 걸 봤을 때 그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좀 그쪽 물건을 본 거.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시세의 흐름을 네. 너무 잘 알아서 네. 최근 너무 많이 가격 상승을 한 것 같고 네.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가보니까 여기 좀 덜 오른 것 같아서 네. 자, 그럼 거기에 조금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냐면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투자였어요. 그죠? 네. 예, 자, 첫 번째 목적이 나는 투자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 이 투자의 원인을 그 지역을 분석하시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본 거, 검토한 부분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그 거주하고 잘 알고 있는 동네가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실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 목적의 가격이 오를 때는 반드시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수요자하고 네. 가수요자가. 네. 그러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은 실수요 이게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고 네. 지금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이 당산역의 강변레미안 같은 경우는 주로 실거주자가 조금 많이 움직였다 보니까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아파트 두 단지를 비교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결정을 할 때는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는 반드시 내가 투자 목적이 우선이니까 실수요와 가수요가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당산동에 있는 것보다는 상도동에 있는 게 조금 낫죠. 가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보더라도 딱 이렇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강변 레미안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에 입주해서 물론 이 한강변 쪽과 가깝고 여의도하고도 가깝고 영등포 역세권하고도 가깝기는 한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 주변 지역들이 서서히 주거 시장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대규모 주거 타운으로서 좀 그 주거의 쾌적성과 안락성을 안고 있다라기보다는 기존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주거지로 바뀌고 있는 양상을 좀 띠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지역적 특성이. 네. 자, 잘 알고 계시는 상도동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상도역에 있는 거죠? 장승배기역에서 가까워요. 장승배기역에서 가까운 거.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눈여겨보셨던 단지하고 또 아래쪽에 보면 또 새로운 또 그 숭실대역 입구 쪽에도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고 여기는 이미 이 장승배기역에서부터 상도역에 이르는 곳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서 완전히 아파트 타운으로 거의 대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이나 주거의 쾌적성 면에서는 당산 쪽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상도동도 입지적으로 볼 때는 입지가 그렇게 당산동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입지가 용산하고도 가깝고 영등포하고도 가깝고 또 강남의 접근성 편하고 7호선 타니까 7호선 타고 들어가니까 지벨리도 바로 들어가고
비슷비슷한 입지에서는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대단지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세대가 구성하고 있는 쪽이 향후 더 가치 상승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면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목적을 두던 실거주 목적을 두던 내가 지금 진입한 시점에서 얼마만큼 가격이 더 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얼마만큼 뛰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럼 앞으로도 더 가격이 뛸 수 있는 요건을 하나라도 더 갖춘 곳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곳 중에 비교를 하셔야 된다면 저는 당연히 장승백 이 상도동 쪽의 거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짧게 한번.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이거를 지금 사도 되는지 아니면 좀만 좀 기다려볼까 지금 매수 시점을 좀 모르겠어요. 자, 결국은 이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보게 되면 이제 4월 1일이 기준이 되게 생겼어요. 4월 1일이요. 네. 왜냐하면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뭐가 시행이 돼요? 이제 다주택 중과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중과제도가 시행이 막상 되고 나면 물량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것이냐, 물량이 줄어들 확률이 높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거의 줄어들 확률도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요, 이게. 그럼 지금도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없는데. 조건은 아닌 거죠.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사는 시기로는 지금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기다린다라면은 전체적인 규제 시장이 자꾸 강하게 작용을 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시기를 조금 하반기 정도로 보기는 하는데 하반기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가격 하락폭을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가 실거주 목적도 조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결정 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민하셨던 두 지역 중에서는 장승백 2역 아파트를 더 추천해 주셨고 또 들어가는 시기, 매수 타이밍 역시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언제나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셔도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고민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저희는 가양동에 강나루 2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 2차 아파트. 네. 지금 팔아야 될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 제가 집이 그 송도의 마스터뷰 아파트하고 두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재 그러면 가양동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세요? 예.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가양동의 광나루 현대 2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1가구 2주택 상황이시다 보니 원래 강나루에 살았어요. 네, 살다가 송도에 분양받아가지고 저희가 네. 팔고 오려고 그러다가 그때 매매가 잘 안 돼갖고 네. 그냥 여기 입주를 했거든요. 네. 전세를 주시고 이사를 하셨나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전세를 주시고 지금 이사를 가신 거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1가구 2주택 상황이시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분석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그 강나루 현대라고 그러셨어요? 예, 강나루 현대 2차. 그 가양역에 바로 있는 거예요? 네, 가양역 바로 앞에 있는 거요. 예, 뭐 초역세권이네요. 예. 네, 현대 2차 몇 평이에요? 43평형이요. 평수가 좀 크시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강나루 현대가 기존 주택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송도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예. 송도는 언제 입주하신 거예요?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지금 여유 기간이 총 3년 중에서 2년이 갔으니까 1년 남았네요. 예. 그럼 1년 내에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면 이거는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43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지역의 특성, 이 43평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셨어요?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분양받은 거기 때문에 오르긴 좀 올랐는데요. 예. 거기 그 작은 평수들은 많이 올랐는데 네. 43평만 네. 별로 많이 못 올랐어요. 당연히 분양받았을 때보다는 오른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 43평 많이 올랐나요? 이야기했더니 지금 무슨 말씀하셨냐면 소형 평수는 많이 올랐는데
중대형은 많이 안 올랐어요.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이게 이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소형 평수가 왜 많이 오른 거냐면 물론 최근에 뭐 개투자 바람도 불긴 했지만 사실 이 지역의 아파트가 대부분이 중소형 평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그리고 수요층이 되게 젊어요. 예. 젊은 층이 되게 많죠. 네네. 젊은 층이 많다라는 거는 주수요층이라는 건 소형에 대한 수요가 강한 거지 중대형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요도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량 자체가 없을 것이고 거래량 자체가 낮으니까 가격에서도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한들 내가 이거를 보유해서 얻는 이익이 큰 것이 아니고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도 낮은데 세금을 내면은 내가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추가적인 이익이 낮은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아, 예. 네,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저희가 그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저기 애들이 주로 직장이 강남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7호선이나 9호선 정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5억 정도의 자금으로 아이들이 강남에 직장이니까 네. 아이들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눈여겨본 아파트라든가 뭐 주거 상품이 있으세요? 아직 많이 안 알아봤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흑석동이나 뭐 이쪽을 갔으면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5억 정도로 실입주하는 단지를 찾잖아요. 예. 근데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중간 가격이거든요. 아, 근데 5억은 그러니까 저기 전세나 이렇게 끼고 살 수 있는 돈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저기 애들이 자기네 집이 지금 전세도 있고 산 것도 있고 하니까 팔고 나중에 이사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우선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예. 현재 거주하는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움직이겠다? 예. 네, 그 경우라면은 강남에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죠? 예. 강남의 접근성을 좀 확보하고 있는 곳을 가시면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구역이나 약수역 일대 아니면 9호선 라인을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목동 지역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목동 지역에서도 우리가 항상 비싼 지역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비싼 아파트 보잖아요. 예. 비싼 지역 가서 비싼 아파트만 눈여겨보지 말고 내 자금 규모에 맞게 비싼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소규모 단지를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 예. 왜냐면 비싼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주면은 얘도 같이 또 쫓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강남, 목동, 또 좀 더 크게 보자면 도심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구역이나 약수역 일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거나 대단지의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주면은 그거랑 똑같아지지는 않지만 주변 지역에 평소에 관심 안 두던 아파트들도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의 선호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 아파트 조금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흑석동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흑석동 지역에 보면 흑석뉴타운에 새 아파트는 들어가기엔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한강변 끼고 있는 뭐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만 리모델링 가능성도 있는 이런 뭐 명수대 현대나 한강 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거 같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단지 선택이 정 어렵다 그거는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상담 한번 하시도록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가양동의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 기간 내에 매도하시는 것, 그리고 이 5억의 여유자금으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 방송 시간 통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에 샵 3989번 문자 이용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는 지금 중계동 현대 2차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창동 삼성 내면하고 마장동 현대랑 답심리 두 산을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왕이면 투자도 되면서 주거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괜찮은가 싶어서 궁금해서요. 네,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중계동인데 이사를 좀
생각하시는 거세요? 예, 이사를 좀 가려고요. 제가 3개의 아파트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창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네.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장동 현대하고 답심리 두산 아파트요. 쌍문동 현대 아파트. 아니요, 마장동 현대 아파트. 네, 마장동 현대 아파트와 그리고 예. 답심리의 두산 아파트. 두산 아파트. 자, 좀 지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창동의 삼성 레미안 아파트, 그리고 마장동의 현대 아파트, 답심리의 두산 아파트. 이렇게 3개의 아파트 중에서 좀 이사를 가서 내가 실제 거주하면서 투자 가치까지 좀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급하게 아파트를 검색하고 계시는데 바로 대표님께 어떤 아파트가 좀 좋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막 3개 단지가 막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지금 검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네, 지금 첫 번째가 창동이었고, 네. 두 번째가 마장동이었고, 그다음에 답심리 두산이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아파트가 가장 낫습니까? 지금 실거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 아파트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디요? 두산 아파트, 답심리. 두산, 답심리 두산이요? 예. 너무 비싼 아파트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구조도 괜찮고 이래서. 구조도 지하철도 괜찮고. 그렇게 멀지 않고 이래서. 자, 일단 3곳 중에 마장동은 일단 조금 제외시켜 놓을게요. 네. 네, 마장동은 실거주의 역할은 실거주하기는 괜찮은데 네. 가격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선택하신 3곳 중에서 제일 낫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장동 거는 조금 검토 대상에 조금 제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결국은 답심리의 두산 아파트도 이게 입주한 지 좀 된 거죠? 예, 2000년도더라고요, 2000년. 2000년도. 예. 자, 답심리 두산인데 이게 답심리역하고는 조금 가깝네요. 네. 그래서 전농 답심리 여기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상당히 아파트 고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쪽 인프라를 조금 이용하면서 옆에 기존에 입주한 지 10년, 20년 차 돼가는 기존 아파트 단지로서 가격이 상당히 많은 차이는 보여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가격을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는 고가의 아파트고 여기는 중저가의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 같으면은 이게 중저가 아파트니까 고가 아파트랑 똑같이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지역적인 특성이 정말 강하지 않으면, 앞에 상담하신 분한테 제가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강남이라든가 목동처럼 특수한 모든 조건, 기반시설이 완벽하고 학군까지 확보하고 있고 어떤 진입 수요가 되게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이런 시장의 특성이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는 같은 지역 내에서 고가 아파트 시장과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여실히 구분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내가 이거 새로 주택 사서 실거주하면서 다른 곳보다 좀 더 높은 가격 상승 볼 거야 그러면 비싼 아파트 쪽이 강한 실수요자를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그냥 중저가는 이제 실거주 목적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상태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심리는 일단 제가 보기엔 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창동이 지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한 단지가 네. 창동 쪽을 조금 제가 본 거거든요. 아까 그 창동을 마지막에 검색하면서. 그래서 창동 쪽에 그 단지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오래돼서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안이 너무 좁고 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예, 그래서 창동 쪽을 보신 건 잘 보셨는데 창동 쪽에서도 물론 창동 쪽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90년대 초중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래서 창동에서 만약 레미안을 보신 거라면요, 저는 창동 차라리 19단지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단지요? 19단지. 아, 19단지요? 예, 그리고 창동 19단지를 보실 정도면 상계동 쪽의 주공 아파트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창동이 뭐냐면 창동하고 상계동하고 상계동은요, 여기가 광역 거점이에요. 네. 광역 거점이 뭐냐면 지역 경제 중심지로 만들 거예요. 지역 경제 중심지로 만들 거예요. 이 소리거든요. 네.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창동 역세권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개발 면적이나 실질적으로 업무타운이 조성되는 것은 이 노원역 쪽에 있는 상계동 쪽이에요. 그리고 상계동 쪽의 주거단지가 훨씬 더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다 보고 또 오래됐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호재도 항상 상계동이 먼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상계동이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창동이 조금 움직이고 그런 양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창동 내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은 몇 개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용적률 낮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게 창동 19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창동에서 보실 거면 19단지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거고 시장 자체는 상계동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창동이 움직이니까 이 정도를 보셨으면 먼저 상계동을 먼저 하시고 창동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상계동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입을 할 때는 예.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권까지 정해놓고 각각의 네. 특성이 있죠. 장점이 무엇인지 장점을 보시고 그다음에 단점을 보시면서 그 단점을 장점이 해지해 줄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실거주 단지에서 내가 거주도 하고 돈도 벌 거예요. 그 목적이라면 오히려 네. 보신 단지 중에서 이쪽이 훨씬 더 낫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옆에 동을 먼저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거를 실거주를 하건 투자를 하건 최종적인 네. 목적은 뭐예요? 5년 뒤, 10년 뒤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걸 사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때는 구조가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 단지를 좋아한다고 선택할 것이 아니고 예. 최종적으로 가격을 많이 끌어올려주는 거는 나의 관점이 아니고 타인의 관점이에요. 네. 그럼 타인의 관점에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주목받을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방향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상계동 주공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그럼 주공은 몇 네. 단지쯤이 괜찮은가요? 네. 2단지, 3단지, 10단지, 11단지, 14단지요. 2단지, 3단지, 10단지, 11단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지역적으로 상계동 그리고 이 창동 쪽을 추천을 주셨고요. 상계 주공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 이주 좀 수혜가 있는 개발 수혜가 있는 지역 그 단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동은 19단지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현장에 가 보시고 또 질문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여기 금호동 시구역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연 2지구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금호동 15구역은 3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전세를 놓고요. 네. 근데 아연동 거를 자꾸 팔으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네. 근데 지금 상승기에 있더라고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1가구 2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금호 15지구 분양권을 보유 중이시고 이제 곧 3월에 입주를 예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전세를 벌써 주셨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아연 예. 2지구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다 보니 이걸 좀 계속 가져가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걸 가지고 가야 할지 팔아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1가구 2주택이라 착공이 시작되면 팔지도 못하고 네. 그다음에 중과세를 막 면하지 못한다고 자꾸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 부분까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자, 바로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금호가 먼저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아연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호동은요 14년도 3월 달에 샀고요. 예. 아연동은 15년 10월 달에 샀어요. 그러면은 금호는 원래부터 원조합원이셨던 거죠? 14년도에 사신 거라고요? 14년도에 이 주택 말고는 그러면 집을 산 거죠. 이 주택 말고는 다른 건 없고요. 예. 예, 그러면은 15년도, 2018년도 올해 10월까지 팔아야 되네요? 예. 그죠? 예. 올해 10월까지 못 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팔으라고 하는 거는 입지가 좋으니까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연 2구역 같은 경우는 아연 뉴타운하고 북아연 뉴타운하고 포함해서 여기가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형성되는 곳이에요. 예. 근데 아연 2구역을 사실 때는 왜 사신 거예요? 도심 접근성도 좋고 대단지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아파트 가격 상승도 높은 걸 아시니까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더 갖고 있어서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가격이 뻔히 오르는 걸 아는데 지금 판단하는 건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어차피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예, 두 개 다 보유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보유하는 게 네, 낫다고요? 자, 내가 지금 세금이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걱정인데 세금 내는 거보다 예. 이익이 훨씬 크면 세금 내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건 처분할 시점은요. 예. 앞으로도 5년 뒤, 7년 뒤에도 이거 처분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처분 시점이 멀었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근데 그 사업자를 활용해서 네. 사업자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 예. 예, 세테크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하실 시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 곳에 두 개를 갖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이 세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셔도 되고 조금 이 부동산 쪽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니까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이쪽 좀 면밀한 상담 한번 하셔서 일단 제 의견은 보유고요. 보유면서 세테크를 어떻게 할지를 다시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아,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